대선조선이 파산을 했다. 이 조선소가 요즘 난리라고 했잖아요. 수주가 많아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력난을 굉장히 많이 호소했는데 웬 갑자기 대선조선이면 그나마 중형조선소인데 이게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느냐 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저도 알지만 이 조선소 호황이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선조선이라는 중형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이 조선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마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대선조선이라고 이게 부산에 뿌리를 두고 있는 향토 기업들이요. 이 대선조선이 무너지기 직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한 기업이 대선조선이에요. 그런데 이 대선조선은 지금 현재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2023년 현재 4,577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567.3%입니다. 당연히 망할 그런 위기에 있는 거죠. 게다가 임직원 지금 벌써 수개월째 50%의 월급만 받고 있고요. 협력업체는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왜 조선업체가 잘 나간다는데 대선조선은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느냐. 그 내용을 보면 야 진짜 황당합니다. 황당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바로 이겁니다. 세 가지가 핵심적인 이유인데 첫 번째는 자금 부족이에요. 왜 자금 부족이 일어나느냐. 조선은요 대금 지급을 일반적으로 5번에 걸쳐서 대금 지급을 합니다. 5번에 걸쳐서. 그런데 진짜 많은 금액 그러니까 60에서 80%가 선박을 인도하는 시점에 지급합니다. 이게 조선업의 특성입니다. 조선업의 특성. 예.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헤비테일이면 여러분 꼬리가 크다 무겁다 이런 뜻이죠. 꼬리가 선박 인도 시에 60에서 80%를 이게 대금을 지급하니까 선수주를 하더라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는 굉장히 적은 규모가 오는 거예요. 그죠? 최대 10%까지 오는 거죠. 최대 10%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은. 5번째 지급할 때는 60에서 80%를 지급을 받으니까 그때는 좀 피겠죠. 바로 이 헤비테일 방식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입니다. 조선소에는 돈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배를 주문하면 인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적게는요. 뭐 1년이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2년, 3년, 4년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 막심하겠죠. 실제입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건조가 적어도 2년은 걸리는데 2년이 걸리면 그때까지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니 기업한테는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즘 조선업에 인력이 없으니까 대기업에 인력 빼가기에 정신없어요. 인력 빼가기. 이게 뭐 해외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근로자들을 데려와서 이게 취업을 시키면 좋겠는데 그조차도 말입니다. 대기업 우선이고요. 중형 이 조선사에는 그것도 제대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형 내지는 소형 조선사는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소형 조선사나 중형 조선사는요, 대선 조선처럼 파산이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안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선 조선은요, 12일 날 워크아웃 신청을 했습니다. 12일 날. 예, 그런데 나머지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워크아웃 제도가 없어졌어요. 2001년에 제정이 돼서 지난 10월 15일까지가 마지막 일몰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말입니다. 워크아웃 신청도 못해요. 그럼 뭘 신청할 수 있느냐? 과거처럼 법정관리 신청해야 돼요. 법정관리란 말이 실제 용어는 기업회생 신청이죠. 기업회생 신청. 기업회생 신청은요, 채권단 100%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회생 신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채권단이 나는 기업회생 안 봐라. 지금 돈 내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청산. 워크아웃 제도는 그래도 75%까지만 채권단이 동의해 주면 현 경영진 그대로 기업 개선 자금하고요, 대주주의 지분을 좀 가져가고요, 그러면서 은행이 출자 전환을 해주면서 기업을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살아나게 방법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야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형 조선사, 이제 중형 조선사는요, 이 법정관리, 기업회생 신청도 못 들어가고 자칫 잘못하면 그냥 다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제2, 제3의 파산 사태가 온다고 했는데 파산이 아니라 그냥 망하는 사태가 온다. 이렇게 해도 저는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정도로 상황이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여러분도 그거 느끼시죠? 국민의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듭니다. 아무리 인원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국회의원이 말입니다. 이 워크아웃 제도가 효력 정지가 되면 이게 우리 국가에, 우리 기업들의,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 어느 한 사람 기자회견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하잖아요. 제가 노력 안 한다는 게 이거예요. 제가 노력 안 한다는 게. 대통령은 중동이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 여당 국회의원님들은 이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기업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나만 편안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힘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지. 국민 속으로. 왜 국민 밖에서 국민들에게 채찍질만 하려고 드는지 모르겠어요. 굴림만 하려고 드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야당 의원들이야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 여당 국회의원들은 아니 경제를 살리자고 그렇게 말해놓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이 없어지는데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뭐예요? 어느 누가 말입니다. 국회에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워크아웃 제도 효력 정지를 가지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꾸 외면해 가는 거예요. 참 대통령 혼자만 애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발 정신전들 차려서 부산에 조선업의 메카잖아요. 소형 조선사, 중형 조선사. 어렵지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말입니다.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힘은 기업에서 나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우리는 국시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경제 때문에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법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